네, 오늘 모신 분은 KR 리서치 김대중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오늘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한 7,800억 정도 나왔네요. 네. 코스피 현물 매수도 한 4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네. 일단 뭐 중간에 뭐 오르락내리락 있었습니다만 결국 어쨌든 양봉으로 상승으로 둘 다 마감이 되긴 했는데 어떻게 오늘 시장 보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미국 시장을 다소 따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M7이라고 하는 대형주 내에서는 좀 혼조세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는 반면에 전체 상승 종목은 많았거든요. 우리 시장도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4% 상승 이후에 오늘 장에서는 일부 조정이 나타났지만 우리 장에서도 상승 종목이 많았던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은 질적으로는 좋았던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오늘 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특이할 만한 지점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미국 장과 우리 장이 현재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 고점, 미국 같은 경우는 16,400포인트가 전 고점 라인에서의 그 매매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16,330포인트, 그러니까 고점을 한 4% 정도 남겨두고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앞에 고점이 2,770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2,740포인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대략 앞고점 상황에서의 흐름을 2, 3%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입니다. 내일 장은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옵션 만기 특성상 시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박스 내에서의 가두리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앞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 고점에 대한 부담치가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부담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조금 기간화 과정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제가 시장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이할 만한 시장에서의 동향적 측면의 그 종목 간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은행주 기반으로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된 종목들이 오늘 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역대 신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3월에 78,000원 가격의 근처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주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줬던 내용이 특이점이었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뒷심을 발휘했던 2차전지들,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과 관련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특이하게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왔다. 이렇게 전체 시장에서의 모습을 진단을 했고요. 시장의 전체의 모습은 나쁘지 않다. 흐름의 모습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외국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도 한 1,200억 이상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네. 뭐라 그럴까요? 지금 반도체, 이거 한국을 산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특정 종목을 산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한국을 사는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판단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국내 증시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목적 개념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자 접근이 아니고 글로벌리 그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해외 투자자들이 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2, 3, 4월 해서 무려 40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진행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비롯해서 1분기에 외국인 투자자들 16조 매수를 했고 최근에도 일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포지션 규모 측면에서는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는 금리에 대한 이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상황에서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라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이겠죠. 일부 시장에서는 뭐 인하할 수 있다. 또 일부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따라 시장도 흐름이 계속 반복적인 그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올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그 지난주 5월 2일에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재무부가 그
5월부터 7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채권 바이백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요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의 딜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백이 뭐냐? 되사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판단해 보시면 우리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지준율을 낮춥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그리고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 차례로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에서의 진행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페드가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지준율을 낮추는 게 아니고 미국은 바이백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 바이백 같은 경우에 지난 2000년 초반에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한 차례 진행이 있었고요. 3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시도되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백은 채권을 대사준다는 얘기인데 채권을 대사준다는 것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푼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진행된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효과가 진행되게 되면 바로 멀지 않은 시점에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했던 것이 과거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지난 5월 2일에 나왔던 재무부에서 채권 바이백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이번 달 29일부터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만간의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미국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것은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고 유동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삼성전자와 한국 시장에 대한 주식을 사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거나 하는 어떤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들이 오늘 좀 보이셨나요? 바이백 관련해서 특징적으로 시장에서 영향을 받았던 업종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은행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의미 있었던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전이었죠. 중국에서도 그 신국 구조라고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중국에서는 신국 구조라고 하는 이 명칭의 밸류업 프로그램 아니고 자본시장 건전화 방안이거든요. 이게 처음 발표된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몇 차례 발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냐면 중국 시장 내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PBR이 아니고 PER, 그러니까 자산 기준이 아니고 수익 기준으로 해서 기업 재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은행주들이 단기적으로 한 20%씩 상승을 했어요. 중국 은행주 중에서 여러 은행이 있지만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초상은행이라고 하는 중국 은행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은행주를 집중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가운데에서 대략 한 20% 정도 주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의 흐름차가 국내 시장에서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종목들로 확산이 됐고요. 그 관련한 내용의 종목 중에서도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2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점이 참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3월까지 해서 주가가 5만 원대에서부터 7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50%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 당시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1,000만 주, 그러니까 우리 금액으로 한 7천억 정도 2, 3월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3월, 4월에는 이렇게 다소 관망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주가도 7만 8천 원에서 대략 6만 원 초반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전고점, 오늘 종가가 아마 77,700원일 겁니다. 그래서 앞고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77,700원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진입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내일장 또는 앞으로의 당분간의 영역에서 앞고점,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하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종목 간의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당분간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에서의
지난 3월에 나타났던 상승 흐름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서 최초로 은행주가 주가 상승이 많이 나타났고 여기에 미쓰비시 은행이 대표적인 주가 2배 반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PBR 0.3에서 0.6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0.9까지 가는. 그러니까 은행주가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장 컸는데 계속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2년여에 걸쳐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었다는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되면 오늘 은행주 주가의 시세 집중화 현상은 단기적 시각에서의 흐름이 아니고 앞으로 추세적으로 2단계 상승 흐름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장 특이하게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외국인 매수와 함께 해석할 부분에서의 종목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항생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요. 네. 뭐 중국 증시도 그렇고 1%대 다 지금 하락이 좀 나왔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주식이 빠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중국 시장은 3대 지수, 그러니까 항생, 심천, 상해 지수가 최근 내에서 한 13%, 14%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휴일 이전 단계에서부터 주가 상승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10% 이상의 상승률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최근 내에서 이제 일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정은 하락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고요. 최근 이제 단기 상승에 대한 일부 조정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일본 시장은 상승의 탄력이나 주가 움직임의 측면에서 다소 약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은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 하락으로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흐름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 일본이나 중국의 오늘장 조정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시장도 당연히 기관화 과정에서의 옵션 만기와 연계된 당분간의 횡보 국면에서 예상이 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적인 그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어떤 종목들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왜 많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서 반도체 종목들에 많이 매몰되어진 시장에서의 전체 분위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도체가 물론 우리 주식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수익률 측면에서 그리고 주가 움직임에서의 새로운 주도주 성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업종은 저는 반도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 간에 움직였던 흐름들이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상승이 진행되겠지만 이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 저는 중국 관련된 그 동향에서의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그 발표된 내용이겠지만 최근 2개월 내 중국 지표가 발표된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PMI도 그렇고요. GDP 성장률도 그렇고 이전과는 다른 중국의 전체적인 경기 동향 측면에서의 회복 과정에서의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소비와 그리고 증시를 비롯해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물론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면서 부양 정책을 쳤지만 시장에서 그게 먹혀들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는 돈을 풀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 3월 양해 이후에 중국이 이제 특별채권 1조 위안을 발행했습니다. 우리 돈은 185조 원 정도 되는 꽤 큰 금액이고요. 이 금액을 소비, 경기 부양 여기에 투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까지는 중국 정부가 돈을 투여해서까지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적적인 중국 정부의 의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최근 2, 3, 4월간 40조 무지하게 많이 산 금액이죠. 40조 규모를 매수했다는 측면은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국내 주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의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석유, 화학,
업종의 종목이 될 것입니다. 3인방 있죠.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금호석유. 이 종목들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재료냐면 중국이 경기가 호전이 되게 되면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기들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야외 활동 많아지고요. 그리고 생산 활동과 이 활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량이 많아지는데 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회사의 주가 움직임이 항상 중국 경기 상황과 연동되어져서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판단해 볼 때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이들 종목들 장기간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조금 과거와는 다른 주가에서의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주가 움직임에서 업종 특이한 점에서의 흐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오늘 2차 전지주 섹터도 좀 밀리다가 네. 근데 장중에 장 막판에 이제 좀 많이 말아올리는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하락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계속 하락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매수세가 쭉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바이오 섹터의 그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돈이 바이오 섹터에 일부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오늘 장에서는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치를 보이면서 바이오에 들어갔던 종목 돈들이 2시 반 전후로 해서 2차 전지 업종으로 일부 쏠림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오늘은 뭐 보합 내지는 약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감하는 종목의 2차 전지 종목들이 많겠지만 내일 정도에는 타이밍상으로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위치에서의 자리이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도 내일 장은 기대를 해볼 만한 시점에서의 전체 주가 움직임에서의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지점에서의 업종, 섹터라고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일장 우리가 잘 짚어봐야 되는 어떤 체크 포인트, 준비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제 선물 만기일 369, 12월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주도하는 시장의 형태였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월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일부 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 지수 구간을 돌파하는 형태 또는 하락으로 깨는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동시만기일에는 일부 방향성을 가지고 주가 움직임에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369,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 만기일에서의 그 주시장에서의 모습은 기관들은 옵션 만기를 만기 주간에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가두리 장세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가놓습니다. 아래든 위든 해외 시장 동향에 크게 연동되지 않으면서 시장을 가두어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장 초반 일부 하락했다가 보합권에 등락하다 일부 마감 근처의 상승의 흐름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내일장 같은 경우 이 상승의 탄력도가 이어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기관들의 전략적인 옵션 만기일 대응 차원에서 가두리 장세 내일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아직은 지수가 탄력적으로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적 대형주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지수는 정체되어진 흐름에서 지수 비탄력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나은 형태의 가격 진행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장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지금 다시 시장을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데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 없을까요? 이제 좀 길게 한 달 차 정도의 시점을 두고 판단을 한다면은 5월 20일에 나오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일단은 최근 주가 움직임을 판단해서 가격에 접목시켜서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가격 대응 차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제 나오고 최근에 계속 발표된 내용들이 애플도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다고 그러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이제 과열 경쟁 체제로 진입하는 형태에서의 진행이거든요. 그렇다면 기간의 독점적 지위를 형성했던 엔비디아의 그 지위가 다소 이전과는 다른 형태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입니다. 그 구간까지의 흐름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등락 과정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주의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